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재물론에 있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네 번째 단락으로서 도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것은 통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강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도의 근본 자리에서 보면 하나이다라고 할 때 이를 반대로 보시면 도가 아닌 자리는 곧 무엇이 될까? 그것은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견을 가지면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공손령과 같은 궤변론이라고 하는 거, 그게 과연 도의 견지에서 보았을까? 아니면 그들의 도라고 하는 실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에서 파생되어 나온 궤변인가를 논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의 하나라는 자리, 바로 하나라는 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근본 자리에서의 하나는 어떤 공부가 필요하는가 하면 그건 인할린자하고 발글명자인 것입니다. 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발글명자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것은 도의 자리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를 간파하고 도를 달할 수 있는 밝은 안목으로 도의 실체를 따르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불교 문자로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도로 통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만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갖가지의 차등과 차별의 세계가 하나의 자리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자리로 귀결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가? 도라는 근본 자리에서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기 다른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하면 수많은 말들이 파생한다라는 점을 이 강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할 것입니다. 자, 도통유일이라 재물론 네 번째 단락에 도에서 보면 모든 것은 통하여 하나로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도의 근본 자리에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라고 하는 근본 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의 이 편견에 의해서 보게 되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소위 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만 명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편견에 따라서 말을 한다면 그 어디에도 공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통이라는 네 번째 단락은
공손용자라고 하는 궤변론자, 전국시대의 궤변론자의 백마편과 지물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하여 이 논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먼저 그대로 직역하면 이지로 유지지비지로 온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이 손가락 아니다라고 비유할 바에는 불약 못하다. 아예 손가락이 아닌 것을 들어가지고 손가락이 아닌 것으로서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만 갖지 못하는 것이고, 말로서 말이 아니다고 비유할 바에는 차라리 말이 아닌 것으로서 말은 말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과 같은 것이고 만물은 하나의 말이다. 자, 이처럼 글자와 글자가 같은 글자고 쓰이고 있지만 그 글자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이 손가락 지자는 공상이라고 하여 모든 보편적인 근본자리라고 보시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손가락은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손가락 5개가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에 말한 손가락은 육손이,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에서 하나 돋아나 가지고 아무 쓸모짝도 없이 생긴 손가락, 그걸 우리는 육손이라고 그러죠. 6개 손가락. 이것은 지지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손이 손가락 가진 그 개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자, 공상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면 개체라는 것은 특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일부분의 특수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느 특정적 개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손가락, 육손이 손가락은 그건 손가락이 아니다. 그러면 왜 손가락이 아니냐면, 보통 손가락은 움줄거리는데 육손이로 나오는 옆에 난 손가락은 손가락처럼 생겼을 뿐이지 손가락처럼 구부러지고 잡고 손가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손가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상, 특수한 손가락은 보편적인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할 바에는 그것이 그것처럼 보이니까 애시당초 손가락이 아닌 뭘로 해야 할까? 이따 이 비지는 2가지로 해석하는 것인데, 자, 먼저, 자, 여기에 선영주에 의하면 손가락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한다면 다른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오므러졌다 펴졌다 하는 다른 물체의 손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손가락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만 손가락이 쓰이냐면 손가락의 기능처럼 굽혔다 펴졌다 하는 어떠한 다른 특수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갖고 있는 움줄거린 거라면 여기 손가락 지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진짜 손가락이 아니라 굴신의 작용이 있는 것만 말한 것입니다. 이게 펴졌다 굽혔다 하는 기능을 가진 손가락이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육손, 5손가락도 아니고 육손이 손가락도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유비지비지하며 자, 특수한 육손이 손가락은 보편적인 손가락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이냐? 지지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손이 손가락도 아니고 5개의 손가락도 아닌 그 별개의 혈유 굴신자니 이건 별도의 굴신한 물건이지 손가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불특비지 지지비지라 이건 특별히 육손이 손가락은 보편적인 손가락이 아닐 뿐 아니라 병지도 역비지하라 아울러 이 손가락이라는 것도 여기에 말한 손가락은 굽혔다 폈다 하는 그거 역시도 손가락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손가락이나 육손이가 가지고 있는 손가락이나 똑같은 모양이다. 그런데도 이처럼 분별을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이니 아니니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장자가 하는 말은 육손이 손가락은 손가락이 아니라도 그러면 그건 손가락이 아니고 뭐냐고. 결국 말 유의, 언어의 유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말을 할 뿐이지 육손이 손가락도 결국은 손가락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 있냐고. 똑같은 구조로 보통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갈색과 누른색의 그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말인데 거기에 하얀 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보편적인 황색 계통의 말이 아니다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보다는 말이 아닌 존재, 즉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달리는 존재. 그럼 달리는 존재가 뭐냐? 소나 염소나. 아예 달릴 수 있는 소나 염소나 말이 아닌 걸 갖고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개라든지 제3자의 물건을 들어가지고 말은 말이 아니다고 비유하는 거면 차려 못하다. 말 밖에도 별개로 달리는 물건이 있다. 이 치구라는 이 글자가 말맞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특 백마 비마라 백마가 비마가 일량이라 이것은 백마 비마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백마가 비마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괜히 이 쓸데없는 차별과 분별로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결국은 언어 유희에 빠진 것이다. 그럼 말 아니고 뭐냐? 흰 말은 말 아니고 그러면 하얀색 말은 말이 아니면 그러면 그 소새끼냐? 그건 말이 안 된 거예요. 결국 보편적인 말이 아니어도 그건 말은 말이에요. 천지는 일제하며 자 천지라고 하는 거 2가지로 해석하는 것인데 천지라고 하는 거 하늘은 올라가고 땅은 내려가고 하강하고 이런 것도 손가락으로 보면 굽힌 것이나 편 것이나 같다라고 보는 일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천지라 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의 손가락으로 폈다 오므렸다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을 하면 천지는 뭐냐? 천지는 크다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천지처럼 큰 것도 결국은 하나의 손가락처럼 그게 똑같은 것이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여러 학설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처럼 큰 것도 하나의 손가락처럼 작은 존재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말은 뭘로 규결되려고 하느냐? 수많은 것들은 하나로 규결된다라는 문장의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천지라고 하는 그 큰 것도
결국은 하나의 손가락처럼 똑같은 것이고 별개의 승강이 있는 것, 이걸 천지로 본 것입니다. 만물, 이건 뭐냐? 앞에 학설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만물은 만타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만물도 결국은 근본 자리에서 보면 뭐냐? 하나의 말처럼 똑같은 것이다. 자, 이 문장 구조를 적당하게 바꿔버리면 만물을 만법이라고 하면 일만은 뭐냐? 결국 만법은 하나로 귀결된 것과 같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 근본자를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도통이일법, 도는 통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법, 이걸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로 보면 이건 별도로 소식이 있다. 소식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생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면은 식이고 사라지면 멸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태어나고 죽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형체가 있는 것은 다 가라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글이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여러 학설이 있는데 가장 쉬운 말로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진고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봤느냐. 이 백마로유 백마지비마론, 여기는 말을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 특수한 말을 들어갖고 특수한 말은 보편적인 말이 아니다고 하는 것보다는 말이 아닌 소나 개나 등으로 백마는 말이 아니다고 비유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진고응이가 달리 본 점은 앞에서는 여기서 말하면 이 보편적인 말을 봤는데 진고응이는 개체의 특수한 말로 봤던 것이 다른 문장인 것입니다. 선영은 말이 아닌 것으로서 아예 제3의 물건으로 백만은 말이 아니다고 비유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해석인데 예전에 타너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글을 봐버렸느냐. 그리고 타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장자익이라고 하는 초경의 장자익이라는 책을 봤더니 타너 스님의 말씀하고 공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장자익을 갖다 놨는데 타너 스님께서 어떤 말을 했느냐. 장자익에서 한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 이건 현상계다.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지비마, 손가락이 아니면, 말이 아니면, 이 말은 현상의 손가락이 아니고 현상 육지에서 달리는 말이 아니라면 안 보이는 손가락과 안 보이는 말이면 뭐냐? 이게 형이 상학적인 진공 아니냐? 바로 이 말은 무형의 진공이다.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 되냐면 사람들이 유형의 존재를 가지고 검은 말이니 흰 말이니 이런 유형의 존재를 가지고 유형이라는 것이 뭐 벌레의 모습이 아니니 이렇게 어줍잖하게 말한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근본돌이인 형체가 없는 진리자리로 이렇게 봐본 것입니다. 손가락이 손가락 아닌 자리는 뭔 자리냐? 그 자리가 그게 진공의 자리고 그것이 근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무형으로 봐버리면 쉽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이라고 하는 진리자리로 현상이라고 하는 유형은 모두 본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바르면 그리 명쾌하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 뭐 현상을 갖고 현상 논한 것보다는 아예 손가락이 없는 자리, 손가락이 안 보인 자리, 이렇게 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대비하면 그건 명쾌하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 특수성이니 보편성이니를 따져서 하는데, 현상 속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한 차원 넘어서서 유형과 무형으로 봐버리면 된다. 형이 하학과 형이 상학으로 봐라. 바꿔 말하면, 불교의 영어로 말하면, 이 세계에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뭘로 가야 되냐? 이 공의 세계로 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명확하다. 이렇게 타너 스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게 아주 글로 보면은 명쾌한 것입니다. 장자 익도 그런 근거도 있고 타너 스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타너 스님의 말에 따라서 형체가 있는 이것저것 가지고 따져봐야 제대로 안 되니까 아예 색공의 세계로 근본 자리와 현상의 자리로 따져버리면 훨씬 나은 거라. 방금 한 부분을 다시 도표하면 제1설에 말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백마라고 하는 특수성의 말은 말이 아니라고,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은 아예 진리의 세계 속에서 특수한 말은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못하다.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존재냐? 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아니라고 비유하는 것은 차라리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제3자 것을 가지고 을은 갑이 아니라고 비유한 것만 못하다. 이렇게 봐야 명쾌하다. 그래, 이 갑과 을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제1의 존재는, 제2는 제1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3의 존재로 제2는 제1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 못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 공상의 갑이라고 하는 거, 제2 개체의 을은 전체가 유형의 형이 하학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제3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본 자리는 무형으로서 형이 상의 존재고 그것이 만법규일체다. 이게 이 자리를 들어서 말한 게 낫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형이 하학의 존재들, 이게 만법인 것입니다. 이게 만법이고 동시에 육아의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만수의 자리, 만 가지로 다른 자리. 육아 말로 하면, 그러면 육아 말로 하면 이 하나의 자리는 뭐냐? 일본처, 하나의 근본 자리. 이렇게 해서 만수와 일본으로 비유해버린 게 낫다. 아래에 천지는 바로 하나의 손가락이요 만물 어쩌다고. 천지 만물 역시도 이건 유형이다. 천지와 만물을 다른 말로 하면 만상이고 육아 말로 하면 만수다. 결국 현상 속에서 만상을 잡듯이 각가지 현상 속에서 편견에 의해서 백과가 증명한 것이다. 그게 바로 만물이라고 하는 거, 현상은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변질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하나의 말과 하나의 손가락이라는 하나는 뭐냐? 이건 무형으로 봐버리면 된다. 이게 만법 귀일이라는 하나 자리다. 이게 일본처다. 하나라는 근본 자리가 뭐냐? 그게 하늘이고 그게 도고 성품 자리다. 결국은 형체가 없는 자리를 본다라는 것은
그게 밝은 안목으로 하늘의 진리를 관조하는 것이고, 밝은 지혜로 하늘을 관조하면 그게 곧 뭐냐? 그것이 견성자리고 그게 오도자리라고 말한다. 이게 이처럼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백마비마론, 궤변론가의 이 명가의 학설, 이걸 명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가의 학설이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논리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논리학을 발전시킨다라는 거,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좋게 보면 논리학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 폐단을 보면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결국 흰말은 말이 아니면, 그러면 흰말은 말이 아니면 그게 소새끼인가? 그게 쥐인가? 결국 말은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현상세계의 분분한 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제하려면 우물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물 위에서 건져내야 하듯이 현상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된 사람은 반드시 현상을 초월한 자리에서 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도의 자리에서 하나로 귀결지어서 모든 차별과 시비의 세계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 우리는 현상 속에 너무 빠져서 집착하지 마시고 한번 물러서서 다시 보시면 우리의 하나의 자리를 볼 수 있다는 면을 재물론의 이 복잡한 제4단락의 첫 부분에서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